일이 잘 풀려서 번창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들고 붕괴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생기고 변화될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옛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시점에 매달리고 저항하는 것은 생명의 흐름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 결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상승 주기가 좋고 하강 주기가 나쁘다는 것은 마음이 하는 판단일 뿐입니다. 대개는 성장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것도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강 주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하고 깊은 상실감이나 고통을 경험해야만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희지입니다. 오늘 영상의 시작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글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공 안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모든 실패 안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하강 없이는 상승이 없고 상승하려면 하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맡기는 삶, 자연스러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의 명상 수행 동안 제 삶에도 다양한 성공과 실패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내맡김들이 있었는지, 가슴의 응답은 어땠는지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생각해보면 저의 20대는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30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미대에 가고 싶어서 3년 정도 입시 미술을 했었고, 현재는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명상 안내자, 상담사, 연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고, 명상 앱과도 꾸준히 협업을 하고 있으니 힐링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되겠네요. 책을 낸 적도 있으니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림 그릴 때를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재수 다 해서 4년 정도를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술로 대학을 못 갔습니다. 실패했죠. 포트폴리오 만들면서 유학 준비도 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24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다 대학에 다니거나 이미 졸업하고 취업한 친구도 있었고요.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엄청 루저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울증이 왔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서 1년을 절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 불교랑 전혀 관련이 없었다가 어느 날 문득 템플스테이를 가볼까? 라는 생각 하나가 그냥 일주일 자원봉사를 할까로 이어졌고 그 일주일이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양간에서 설거지 같은 걸 하다가 나중에 사무실로 올라가서 일을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차도 내리고 했는데 그냥 그때 아니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예요. 그때부터 명상 수련을 시작했고요. 불교 공부도 만났습니다. 대학을 못 간 덕분에, 유학을 실패한 덕분에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고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울었고 또 상담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안에 나도 이렇게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담사 선생님들도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사이버대학 상담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유명한 미대를 가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사이버대학은 제게 어쩌면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제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거듭된 실패나 무능함들을 받아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의식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미련이 많았던 그림을 내려놓고 상담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명상 수행을 꾸준히 하고 불교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을 결정할 즈음에 고민에 빠집니다. 그냥 상담학 대학원, 교육대학원 같은 곳에 가서 상담을 전공할 것이냐, 명상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갈 것이냐. 주변에서는 다들 저한테 당연히 좋은 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을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명상 수련을 하다가 생긴 어떤 변화인데요. 제 가슴이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선택이 쉬웠습니다. 나는 불교 공부가 너무 좋고 명상 수행하는 게 너무 좋고 이걸 선택하면 가슴은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나 좋은 거 해야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고 당시 다들 명상 같은 거 해서 밥 먹고 살겠냐 이런 반응이었고요. 또 돈에 아예 관심조차 없냐 그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가슴의 힘으로 살아가면 밥은 먹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지냅니다. 다양한 분야로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일을 시작할 때쯤에 명상 붐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만다라 도안은 제가 그린 도안입니다. 3년 전쯤에 출간했던 제 첫 책에 실린 도안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당연히 예술가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삶은 저한테 예술로 명상을 해보라는 선물을 줬죠. 투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어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고 싶었던 책이라는 것을 냈고요. 만다라라는 그림을 넣고 명상이라는 주제로 출간을 하게 되었죠. 그림은 제게 실패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게 어울리는 방식과 시절 인연이 따로 있던 것 뿐이죠. 이때부터 더욱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가슴을 따르는 삶에 대해 크게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쳐온 다양한 분야들이 결국엔 다 사용이 되더라고요. 영상에 보이는 만다라도 제가 명상을 하면서 작업한 만다라인데요. 시작할 땐 완성이 어떤 모습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터 점을 하나 찍고 원형으로 넓게 퍼져나가면서 매 순간 딱 그 한 칸의 원에만 집중하거든요. 그 칸들이 모여서 어떤 만다라가 완성될지 몰라요. 이런 만다라 작업을 하며 명상 수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림을 그렸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연설에 나오는 말이죠. 점을 찍고 그 점이 선이 된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며 점들을 이을 수는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찍고 이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그 점들이 이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라고요. 그때는 그림, 불교, 명상, 상담학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점인지 알지 못하고 그게 저의 선이 될 거라 예상도 못했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이건 분명 잘 될 거야 해서 했던 일보다
생각 없이 가슴에서 하고자 해서 자연스럽게 몰입하면서 했던 일들이 결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학술상에 하나 도전을 한 적이 있는데 석사 때부터 기다리던 학술상이었어요. 박사가 돼서야 지원 조건을 다 갖추고 당시 썼던 논문으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받을 줄 알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어요. 실패했죠. 그런데 타격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그 논문 쓸 때 행복했거든요. 제 연구가 너무 재밌었어요. 당시 제 주제가 관세음보살과 카일 융의 개성화에 대한 학술 논문이었는데 그 연구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즐겁고 앞서 말한 어떤 깊은 몰입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괜찮았어요. 저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연구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의식의 측면에서는 상을 받지 못한 실패 덕분에 나 자신을 더욱 이해하고 내면의 평온에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변에서 저한테 불교 공부하는 거 좀 드러내지 말고 활동해라. 그래야 더 넓게, 더 잘 된다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일정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종교 철학은 접근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불교 철학이 재밌고 즐겁습니다. 약간 덕질하듯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가 행복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적 만족이 크게 있기 때문이에요. 좀 잔잔한 만족이 이어지는 거죠. 명상 수행을 하기 전과 후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이분법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내 마음에 들면 행복,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행에 갇혀서 그 순간을 다른 의미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지금도 자주 그 함정에 빠지고는 합니다. 내가 당장 내 입맛에 맞는 결과를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을 잠깐 내려놓으면 삶은 더 재밌는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더 신뢰하고 내맡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깊은 몰입 가운데서요. 내맡김은 결국 순간에 대한 순수한 몰입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매일 수련하는 이유도 불필요하게 흩어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주의 집중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여기를 전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당장은 실패일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이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느 순간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 가운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아초월 심리학자 존 웰 우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끔찍하고 쓸모없는 것에도 실은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고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때 삶의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처 안에 축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요. 좋은지 나쁜지 아직 몰라요. 저도 그림 그만둘 때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그만두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좋았던 게 계속 좋지 않고요. 지금 나쁜 게 계속 나쁘지 않은 게 삶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점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찍는 이 모든 점들은 나중에 아름다운 선이 되어 여러분만의 만다라를 만들어 줄 겁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가슴을 활짝 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의 수련이 더 깊은 자유를 선물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